여러분 안녕하세요. 7.7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부분은 제가 리뷰를 안 하는 일이 잘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은 리뷰를 하지 않고 바로 수업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앞에 배운 게 안 중요해서 리뷰를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배울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론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자칫 여러분들이 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뭘 말하는 건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 수업의 장점을 살려서 이제 이게 반복해서 들으면은 이제 파악하기가 되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번 수업은 이 7.7절을 끝내면 바로 끝날 거예요. 시간이 남더라도 끝날 거예요. 심지어 이 부분의 뒷부분은 생략하는 부분도 있어요. 되게 좋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초심으로 좀 돌아가 보죠. 우리 지금 리니어 엘지브라라는 과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리니어 엘지브라에 디멘전이 나오고 서브스페이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최초의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겠다. 그러니까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겠다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웬 차원과 웬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막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선형 연립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은 유니크 솔루션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해가 무한히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이거는 뭐 유일한 해를 갖는다. 그 다음에 얘는 너무 많아서 못 정한다. 부정이다. 얘는 없다. 못 구한다. 불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과목에서는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은 해가 하나 있는 거랑 많이 있는 것은 consistent. 그죠? 그 다음에 해가 없는 것은 inconsistent.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뭘 했나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유니크 솔루션인데, 솔루션을 갔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 그러면은 걔네들은 뭐 QR 데콤포지션을 하던가, 아니, LU 데콤포지션을 하던가, 뭘 하던가, 뭐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을 하던가, 뭘 하던가,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로 하던가, 어쨌든가, 얘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한편 해가 무한히 많은 경우에도 해가 어떤 식으로 무한히 많으냐, 어느 동네에 있는 누구냐라는 것에 이 정체를 우리가 밝혀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중요한 이슈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다 해결이 되는 동안 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건드린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해가 없는 애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해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해가 없을 때 그냥 불능 나는 포기 이거 아니고 해가 존재한다면 가장 가까운 해는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과정, 긴 여정에 지금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 첫 번째가 7.7절이에요. 7.7절은 프로젝션 시얼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주 노테이션이 아주 복잡하지는 않아요. 우리 선형 연립 리니어 엘지브라인데 복잡하면 또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간단한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노테이션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시작을 해볼게요. R3예요. R3라는 건 XYZ 평면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 XYZ 평면 위에 X라는 벡터가 있는데 걔는 1,1,1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 상상이 되죠. 그 1,1,1을 XY 평면으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면 요로 다운 시키면 얘의 그게 누구예요? 그 좌표가 뭐예요? 1,1,0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XY 플레인인데 이 XY 플레인을 W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Z축인데 그죠? 이 Z축과 W는 어떠냐면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관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XY 축하고 지금 XY 평면하고 Z축이라는 애는 서로 수직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XY 평면은 2, 그 다음에 Z축은 1, 그래서 2 더하기 1은 3, 이래서 컴플리먼트의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1,1,1을 Z축에 이렇게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면은 얘의 이름은 누구예요? 0,0,1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오소고날 프로젝션이 뭔지 알아요. 지금 했잖아요. 1,1,1을 XY 평면으로도 하고 Z축으로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오퍼레이터를 공부를 할 때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RN에서 RN으로 가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오퍼레이터,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불렀는데,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공부를 하면서 R2에서 R2 혹은 R3에서 R3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스탠다드 매트릭스 중요한 것은 리플렉션, 그 다음에 오소고날 프로젝션, 그리고 로테이션, 이렇게 세 개를 배웠었죠. 그때는 오퍼레이터가 그 어떤 그 각을 유지를 하는 그런 그 오퍼레이터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로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때 우리 공부를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별로 중요하게 취급받지 않는 이 오소고날 프로젝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기말로 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말이 지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물론 당연히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그때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구경만 했지, 우리 로테이션에 대한 것만 스탠다드 매트릭스 구성을 하고 나머지 그냥 해보라고 했었는지 뭐 생각은 잘 안 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겼다는 뜻은 어쨌든 XY 평면 위에 있는 X, Y라는 것이 이 매트릭스를 만나면 이 XY 좌표계에서 양의 x축과 각 세타를 이루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로 이 xy가 오소고날 프로젝션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얘가 이만큼이 세타예요. 그래서 각 세타를 이루는 이런 원점을 지나는 라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위에 있지 않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x, y가 있었을 때 이 여기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킨 이 컴포넌트를 누가 찾아주냐면 이 매트릭스가 찾아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해요. 자, 이제 요 중요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제 좀 중요하니까 천천히 얘기할게요. 자, 우리는 뭘 하냐면은 다음과 같은 거를 해요. A라는 벡터가 있었어요. 이 A라는 벡터는 X라는 거대한 직선을 스팬해요. 근데 이 X라는 애는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서브스페이스잖아요. 그래서 벡터 A는 W를 스팬하고, 이 W의 이름은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을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자, 벡터 A가 있어요. 이 벡터 A는 X라는 직선을 스팬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 말을 잘못했어요. 절대 아니고요. 자, A라는 벡터가 있어요. A라는 벡터는 W라는 직선을 스팬해요. 그래서 이제 W라는 직선은 직선이 있기 때문에 벡터 A 하나로 스팬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X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제 얘가 문제적 그 벡터죠. 이 X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X를 이 초록색 W라는 직선, 즉 서브스페이스 위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킬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좀 전에 했던 이런 그 행렬을 적용시키는 것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 이렇게 XY축이 이렇게 X축이 있으면은 이렇게 정사형이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한국어 번역인 정사형은 그림자를 내리는데 어떻게 하면 수직으로 그림자를 내린다, 이런 뜻으로, 이 정사형의 뜻은 마치 이거한테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는 뭐한테 관심이 있냐면 얘한테도 관심이 있고요, 얘한테도 관심이 있어요. 됐죠? 이 두 개 모두한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의 관심은 뭐한테 관심이 있냐면 이 X에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 위로의 프로젝션,
이게 이제 이렇게 프로젝션 시키면 어쨌든 길이는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x1이라고 부르는데 얘한테 1차로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와 x의 수선거리가 최단거리고 수선의 발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인 얘의 이런 길이인 이런 길이인 x2한테도 지금 관심이 있어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x1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x를 W 위로 오쏘고날 프로젝션 시켰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벡터 합에 대한 삼각형 법칙을 배웠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와, 그게 9월달 첫 주잖아요. 그죠? 근데 벡터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서로 얼굴을 못 보게 될 줄은 참 생각을 못 했었죠. 그죠? 자, 어쨌든 벡터 합에 대한 삼각형 법칙은 벡터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을 때 이 x라는 빗변 벡터는 x1 더하기 x2야. 이게 이제 벡터합에 대한 삼각형 법칙이잖아요. 자, 그래서 x는 x1 더하기 x2야. 이걸 우리가 알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지금 x1이라는 것은 w 위로 x의 오쏘고날 프로젝션이니까 x1은 어쨌건 어디 위에 있냐면 w 위에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x2는 어쨌든 x1하고 수직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x1은 x2하고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관계로부터 x2는 x 빼기 x1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x1은 누구하고 수직이냐면 x2하고 수직인데 x 빼기 x1하고 수직인 거예요. 왜냐하면 x2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벡터 x1의 정체를 밝혀보면은 벡터 x1은 또 어디 위에 있냐면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는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냐면은 a라는 베이시스로부터 이루어지는 거고, 따라서 x1은 a라는 벡터의 k승이 되는 거, k배가 되는 거겠죠. 즉 여기 보면은 x1은 k 곱하기 a예요. 됐죠?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x1은 k 곱하기 a라는 벡터고요. 얘가 누구하고 오쏘고날 하냐면 x2하고 오쏘고날 한데 x2의 이름은 x 빼기 x1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x1이 k 곱하기 a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 곱하기 a 벡터가 오쏘고날 하기를 x 빼기 k 곱하기 a 벡터하고 오쏘고날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오쏘고날의 정의가 뭐예요? 도트 프로덕트 이꼴 제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ka 곱하기 x 빼기 ka가 도트 프로덕트 이꼴 제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k는 저스트 상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라는 벡터 예를 들어 이제 ka 도트 프로덕트 x 빼기 ka 이꼴 제로가 이게 오쏘고날의 정의인데 k는 지금 상수니까 이 k는 없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a 도트 프로덕트 x 빼기 ka가 이꼴 제로예요. 그죠? 우리 지금 정신줄을 놓지 말고 우리가 뭘 찾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처음에 얘를 찾을 거고요. x1이 누군지, 그 다음에 요거 x2가 누군지를 찾을 건데 x1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k배의 a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a는 뭐냐면은 이 w라는 a의 베이시스니까 원래 아는 애거든요. 그래서 x1을 찾으려면 k만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식을 우리가 풀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a 곱하기 뭐 a 곱하기 도트 프로덕트 x, 도트 프로덕트는 이게 저기 뭐죠? 교환이 성립하니까요. 빼기 k 곱하기 a 도트 프로덕트 a 이꼴 제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즉, 이 k라는 애를 찾으면 k는 a 도트 프로덕트 a의 분의 a 도트 프로덕트 x 혹은 x 도트 프로덕트 a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 애들을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K를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뭐 하냐면 A라는 베이시스를 갖는 W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W 위에 있지 않은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걔의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킨 이 값과 그 다음에 요 수직 요거 두 개한테 관심이 있는데 먼저는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킨 애한테 관심이 있다 이거죠. 그죠? 자,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X1이라는 거는 아이고 잠깐만요.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X1은 K 곱하기 A야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K를 찾았으니까 K가 누구 얘잖아요. 자, 그래서 K는 A 도트 프로덕트 A에 그다음에 X 도트 프로덕트 A에 A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요. 자, 이제 도트 프로덕트가 두 개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도트 프로덕트면은요. 이게 지금 이제 9월 달에 배웠던 그 각종 알지브레이크 그 프로퍼티 그러니까 벡터의 알지브레이크 프로퍼티에서 우리가 배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A 도트 프로덕트 똑같은 A 도트 프로덕트를 하면은요. 얘는 놈의 제곱이 되고 이거 나중에 쓸 거라서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얘는 X 도트 프로덕트 A에 그 다음에 A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A라는 베이시스를 갖는 서브스페이스 위로 X라는 벡터를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켰을 때 그 벡터의 값은 요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요. 이거를 아는 거죠. 잠깐만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 방해 금지 모드인가를 알려줘가지고 방해 금지 모드를 여기 요거 해주면 방해 금지 모드가 된다 했는데 제가 뭐 잘못 눌렀나 봐요. 자, 어쨌든 어디까지 설명했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X의 W라는 서브스페이스 위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킨 X1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됐죠? 자,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부를 거예요. 자, 지금 이 X1을 다른 입장에서 보면 X의 W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W의 정체는 벡터 A를 베이시스로 갖는 서브스페이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X1을 지금 여기서 구한 X1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잘 보죠. 벡터 X에 A로 스팬되는 서브스페이스 위로의 프로젝션이야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X1하고 같은 애고요. 얘는 결국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오소고날 프로젝션이에요. 그런데 뭔가 되게 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굉장히 쓸데없이 이야기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 기분이 드냐면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배웠을 때 로테이션, 프로젝션, 그 다음에 로테이션, 리플렉션, 프로젝션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프로젝션에 대한 스탠다드 매트릭스라는 것은 코사인 제곱 세타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때 물론 이거 열심히 배우진 않았어요. 왜냐면 나중에 가면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결국 이 라인 위로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세타 가는 거죠. 이 라인 위로 이 X라는 벡터의 오소고날 프로젝션 하는 거를 X를 예를 들어 X, Y라고 한다면 여기에 X, Y를 이렇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이 X1이라는 벡터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애를 이렇게 매트릭스를 구성하면 될 것을 매트릭스를 원래 이제 알고 있었는데 매트릭스를 구성하면 될 것을 굳이 나는 매트릭스 안 하고 딱 그 점을 딱 찾아주겠어. 이런 개념으로 벡터 X1을 이렇게 구했고 얘를 굳이 X의 A로 스팬되는 서브스페이스 위로의 프로젝션이야. 이렇게 우리가 쓰기로 지금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로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계산하던가 혹은 이렇게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컴포넌트를 계산하던가 이게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지를 찾아볼게요.
자, 우리 리니어 오퍼레이터 혹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어떻게 찾아요? 그 스탠다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행동을 그 행동을 E1에다가 적용시켜서 첫 번째 컬럼을 두고 E2에다가 적용시켜서 두 번째 컬럼을 두고 그래서 EN에다가 적용시켜서 마지막 컬럼에 두면 이 행렬이 스탠다드 매트릭스라고 한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면 빨리빨리 돌아가서 다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말고사 시험 범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게 맞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좀 전에 제가 여기 썼다가 지웠던 뭐 이렇게 코사인 제곱 세타에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그 매트릭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걔의 정체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거죠. XY 좌표계에서 양의 X축과 세타를 이루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인 거죠. 직선 위로에 어떤 그 R2 위에 있는 어떤 다른 벡터의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킨 값을 찾는 그런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지금 그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직선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는 표준 행렬인 거죠. 자,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표준 행렬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생긴 모양은 코사인 제곱 세타에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 사인 제곱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애에 애가 우리 이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는 요 값에 대한 스탠다드 매트릭스임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저스트 아무 벡터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은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둔 거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두는 거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잖아요. 이 뜻은 단위원 위에 있는 한 벡터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 잡아주겠어요? 길이가 1이 되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W라는 U라는 어떤 벡터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주고 그것을 W 위에 있는 한 점이라고 할게요. 즉 이렇게 단위원이 막 이렇게 있으면 이 단위원이 이 직선과 이 단위원에 만나는 점 같은 거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U라는 애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U가 단위니까 단위 벡터니까 단위 벡터는 길이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U의 입장에서는 이 X의 프로젝션 U로 이루어진 W라는 거 위에서의 프로젝션은 이 A 대신에 U가 이렇게 들어가고 U가 이렇게 들어가고 U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U는 길이가 1이니까 얘가 길이가 1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는 건 X 도트 프로덕트 U에 그것의 U 곱하기 이렇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이 프로젝션 그 값은 단위 벡터에 대한 프로젝션 값은. 자,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한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찾아줄게요. 그래서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첫 번째 E1을 그 행동에다 적용시키면 되는데 이 지금 행동이 뭐예요? U라는 벡터가 베이시스인 그 W라는 서브스페이스 위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는 건데 누구를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냐면 E1을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는 거잖아요. E1의 이름은 누구예요? 1,0이잖아요. 지금 그죠? 도트 프로덕트 U가 누구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이거 하면은 코사인 세타만 살아남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코사인 세타만 살아남고 U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곱하기예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곱하기 U가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니까 이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 컴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살아남죠. 이게 아까도 제가 여기 썼다가 지웠지만 스탠다드 매트릭스라는 건 그 행동을 E1에다가 해서 첫 번째 컬럼에 두고 그 행동을 E2에다가 적용시켜서 두 번째 컬럼에 두고 그 행동을 EN에다가 적용시켜서 마지막 컬럼에 두면 그게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E1에다가 첫 번째 E1에다가 그 행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누가 되냐면 이런 애가 됐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가져다 놓냐면 첫 번째 컬럼에다가 가져두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둘 거예요. 자, 그러면 E2
E2에다가 그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는 그 행동을 E2에다가 적용을 시켜보죠. E2의 이름은 누구냐면은 0,1인 거잖아요. 그래서 E2 도트 프로덕트 U라는 것은 0,1 도트 프로덕트 U가 지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얘는 사인 세타만 살아남죠. 이 괄호 안은. 그래서 E2 도트 프로덕트 U는 사인 세타예요. 그런데 곱하기 누구를 해야 되면 U를 해야 되잖아요. U의 이름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이거 곱해주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것이고, E2를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시키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용시켜서 두 번째 컬럼에다가 늘어서 쓰면 되니까 두 번째 컬럼은 지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즉, 이 우리가 지금 확인한 이 리니어 오소고날 프로젝션에 대한 요 공식은 사실은 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혹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저 행동은 에 대한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탠다드 매트릭스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오소고날 프로젝션에 대한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든지 혹은 그 매트릭스를 안 찾아주고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찾아주든지 다 똑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알았어요. 자, 이제 라인, 직선이라는 것은 R2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선은 R3에도 있고 우리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R4에도 있고 R5에도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그때마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어떤 신박한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벡터 표기법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냈잖아요. 벡터 표기법으로는 어느 차원에 있는 직선이든지 똑같이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x는 a 곱하기 t야, 혹은 t 곱하기 u야, 이렇게 이제 직선 하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x가 x, y면 t에 u1, u2 이렇게 쓸 거고요. R3면 XYZ는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니까 여러 차원에 있는 똑같은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를 했냐면 R2에 있는 R2에 있는 라인 위로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공부를 한 거예요. 라인은 R2에만 있는 게 아니죠. 라인은 RN에도 있어요. 그래서 RN에 있는 라인 위로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냐면 R3까지밖에 못 그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R3까지밖에 못 그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애는 아는 거죠. 뭐를 아냐면 여기에 이제 W라는 그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 W라는 직선은 누구로 스팬되냐면 A라는 벡터로 스팬되는 거죠. 근데 이 W 위에 있지 않은 예를 들어 AX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X의 W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은 이렇게 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수선의 발의 이름은 우리가 드디어 뭐라고 부르겠어요? X1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이걸 X1이라고 부르고 여기 X1으로부터 이렇게 가는 이 벡터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X2 벡터라고 부르겠죠. 얘를 X1 벡터라고 부르고 얘를 X2 벡터라고 부르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x는 벡터합에 대한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x1 더하기 x2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이 지금 R2나 R3나 지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좀 전에 R2를 찾았을 때 X1을 어떻게 찾았냐면 A 도트 프로덕트 A 그 다음에 X 도트 프로덕트 A의 A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린 똑같이 X1은 A의 놈의 제곱에 X 도트 프로덕트 A의 A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2라는 건 누가 봐도 X1 더하기 X2는 X잖아요. 그러니까 X2는 어떻게 생겼냐면 X 빼기 X1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X가 누구냐면 그냥 X고 X1은 누구냐면 얘니까 얘네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x2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증명이라기보다 설명은 R2에 있는 라인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봤지만 사실은 이것은 Rn, 어느 n이 차원에 있던지 간에 어느 차원에 있는 라인 위로의 그 오소고날 프로젝션하고 똑같다. 이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x1을 x1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이게 의미는 x에 A로 스팬되는 A를 베이시스로 갖는 서브스페이스 W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니까 그 취지를 살려서 우리는 이 X1을 뭐라고 부르냐면 즉 요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X의 A를 베이시스로 갖는 서브스페이스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이야. 이렇게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죠? 자, 이제 각각의 이름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X1, 그러니까 이름이라기보다 특징? 이제 X1을 보죠. X1은 자, 이거 잘 봐요. 이게 X1이죠. X1은 X 벡터에 A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뭐 A 위에서의 어떤 그 A 위에서의 그 A를 따라가는 그 along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하려니까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얘는 벡터 컴포넌트인데 X의 벡터 컴포넌트인데 누구 위로의 벡터 컴포넌트냐면은 A 위에서의 벡터 컴포넌트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잘 해보자. 이제 얘는 즉 X1은 X의 A 위에서의 벡터 성분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얘를 한번 볼까요? 얘가 지금 X1 즉 요 프로젝션 값인데 X1은 X의 A 위에서의 어떤 벡터 컴포넌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X2를 한번 봅시다. X2는 X 빼기 프로젝션이잖아요. 얘가 X 빼기 프로젝션 X의 A 위에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X의 벡터 컴포넌트기는 한데 누가? 얘는 X의 벡터 컴포넌트기는 한데 어떠냐면은 A하고 오소고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X1의 다른 이름은 프로젝션 A의 X 이거고 얘는 벡터 컴포넌트 오브 X along A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X2의 다른 이름은 X 빼기 X1 즉 X 빼기 프로젝션 A의 X인데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벡터 컴포넌트 오브 X 오소고날 to A라고 우리가 앞으로 부를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한번 볼게요. x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2, 마이너스 1, 3 뭐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 다음에 a는 4, 마이너스 1, 2 뭐 이렇게 생겼대요. 얘의 뭐를 찾으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벡터 컴포넌트 오브 x along a 즉 x1을 찾고요. 지금 우리로서는 x1을 찾고요. 그 다음에 벡터 컴포넌트 오브 X 오소고날 to A를 찾으래요. 지금 좀 전에 봤을 때는 X2잖아요. 그죠? 그럼 X1은 프로젝션이죠. 프로젝션에 A 잘못 썼어요. 프로젝션에 뭐 X의 A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것대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X 도트 프로덕트 A는 도트 프로덕트 할 줄 알죠? 그래서 2 곱하기 4 뭐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15예요. 그 다음에 A의 놈은 도트 프로덕트 두 번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도트 프로덕트 해주면은 4의 제곱 더하기 뭐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겠죠? 자,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은 요것도 계산을 했어요. 뭐라고? 15로 요거 계산했어요. 21로 21분의 15에 얘는 벡터 A잖아요. 그러니까 4, 마이너스 1, 2를 넣어주면 이 A라는 애가 R3에 있는 어떤 하나의 벡터인데 그 벡터로 스팬되는 직선이 있는데 그 벡터를 베이시스로 갖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를
A를 베이시스로 갖는 직선 위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킨 A의 컴포넌트의 이름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초등학교 때 우리 무슨 여러분들 영재원 출신들 많죠. 막 영재원 문제 이런 데 많이 나오던 그런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하는 그런 스킬이기도 합니다. 뭐 근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X2는 오소고날 하니까 A하고 오소고날 하니까요. 그러면 X를 지금 X가 요렇게 생겼고요. X 요렇게 생겼고 X 빼기 그 다음에 지금 계산한 거 이거 빼주면은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엄청 좋죠. 그죠? 자 이런데 지금 우리는 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애들이 궁금하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가 궁금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켰어. 예를 들어 이렇게 햇빛이 막 이렇게 내리쳐서 나는 이 그림자의 기울기가 이 그림자의 길이가 궁금해. 이럴 수 있잖아요. 길이가 궁금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킨 컴포넌트를 찾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킨 X의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킨 X1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거를 찾아준 거고 그 다음에 X2라는 벡터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X 빼기 뭐 X1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찾아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뭐가 궁금하냐면 그 벡터의 컴포넌트가 궁금하지 않고 벡터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벡터의 길이는 어떻게 찾는지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벡터의 컴포넌트는 어떻게 생겼냐고 그랬냐면 요렇게 생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뭘 하냐면 이거의 길이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노음을 취해요. 그게 길이니까. 자, A의 놈의 제곱이라는 것은 길이의 제곱이라는 것은 어차피 길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길이니까 길이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X 도트 프로덕트 A는 어차피 1, 2, 3, 4, 5, 6, 7, 8, 9, 10 숫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숫자의 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음수가 양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양수는 양수 자신이 9의 길이는 9 아니겠어요? 3의 길이는 3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도트 프로덕트의 놈이라는 건 사실 절대값으로 뽑혀 나와요. 자 이제 이 그 노음의 영향을 받는 애는 누가 영향을 받냐? 이게 A니까 이게 벡터잖아요. 그래서 벡터의 영향을 받겠지. 그래서 A만 노음으로 이렇게 뽑혀 나와요. 자 이렇게 뽑혀 나오면은요. 어머 여기 노음의 제곱이 있고 이 노음이 있잖아요. 얘 한 개씩 약분이 되죠. 아 행렬 A에 말을 잘못했어요. 벡터 X에 A를 베이시스로 갖는 서브스페이스 위로 직선 위로 얘 프로젝션 시킨 A의 길이는 이렇게 생겼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를 들어 R3가 막 이렇게 있었어요. R3에 A라는 어떤 그 벡터를 갖는 W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있는데 직선이겠죠. 이 직선 위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어떤 X라는 벡터를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켰으면 이게 X1이 될 것이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냐면 X의 프로젝션인데 누구 위로의 프로젝션이냐면 A를 베이시스로 갖는 서브스페이스 위로의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저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것의 길이가 궁금하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렇게만 계산해주면 된다. 이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는 것은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시키는 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나?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같은 차원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벌어지면 오퍼레이션 이렇게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리니어 오퍼레이션이었어요. 근데 어떤 오퍼레이션을 시키냐면은 프로젝션 시키는 오퍼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누가 프로젝션 시키는 오퍼레이터가 프로젝션 시키니까 그런 오퍼레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RN에서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RN에서 RN으로 가면 왜 R3에서 프로젝션 시키면 R3에 그대로 있고 R4에서 프로젝션 시켜도 R4에 그대로 있을 거고 R2에 프로젝션 시키면 R2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
고 RN에서부터 RN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애는 뭐냐면 이런 애죠. 자, 이런 애는 나 X 나는 오소고날 프로젝션 당하고 싶어. 예를 들어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오, 그래? 그러면은 네가 오소고날 프로젝션 되고 난다면은 누가 되냐면은 너는 A라는 베이시스를 갖는 어떤 서브스페이스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이 될 거야. 근데 그 식의 이름은 말이지 우리가 좀 전에 계산해봤더니 A의 놈의 제곱에 X 도트 프로덕트 A에 A를 곱해준 거랑 같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즉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오소고날 프로젝션 오브 Rn onto span A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K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찾아볼 거예요. 근데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우리가 찾는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A가 RN의 난제로 벡터예요. 그리고 A는 어떻게 하냐면 컬럼으로 만들어요. A 난제로 벡터니까 그거를 컬럼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A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이렇게 컬럼의 형태로 만든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하면 리니어 오퍼레이터인 프로젝션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오호, 특이하게 생겼죠, 그죠? 자, 그런데 심지어 이 스탠다드 매트릭스는요, 시메트릭하면서도 랭크가 1이래요. 그래서 그걸 찾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찾을 거예요. 우리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어떻게 찾나? 좀 전에도 봤지만 내가 그 무슨 리니어 오퍼레이터든 무슨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션이든 그 행동을 첫 번째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에다가 시켜서 첫 번째 컬럼에 두고 그 행동을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 두 번째 거에다 시켜서 두 번째에 두고 그 행동을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 n 번째에다가 시켜서 그것을 n 번째 컬럼으로 놓으면 그것이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꺼번에 써볼게요. 자, 2원은 누군가? 2원은 1, 0, 0, 0, 0, 0, 0 이런 거고 2는 누구예요? 0, 1, 0, 0 이런 거죠. 2n은 누군가? 2n은 앞은 다 0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꺼번에 EJ라고 해봅시다. 여기 J라고 돼 있으니까요. 자, 이 뜻은 우리가 뭐를 시켰는데 EJ야 너는 A로 스팬되는 서브스페이스로 가서 저기 뭐죠? 오소고날 프로젝션 돼 이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대로 찾으면은 EJ 도트 프로덕트 XA는 A의 놈의 제곱에 A라는 벡터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J의 이름은 0, 0, 0 갔다가 J번째에 1이 있고 나머지 다 0이야. 그지? 이 A는 A1, A, A2, 해서 AN 이렇게 있는데 이걸 도트 프로덕트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도트 프로덕트 해봤자 다 0이잖아요. 그러면 도트 프로덕트 하면 누구만 살아남냐? AJ만 살아남겠지. 그지? 그래서 이 식은 A의 놈의 제곱은 AJ의 A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컬럼에 넣고 두 번째 컬럼에 넣고 마지막 컬럼에 넣고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요대로 넣어 보면 첫 번째 컬럼은 A의 놈의 제곱에 A1의 A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컬럼은 A의 놈의 제곱에 A2의 A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을 거죠. 맨 마지막은 어때요? A의 놈의 제곱에 AN의 A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여기서 A의 놈의 제곱이라는 건 상수지, 그지? 그래서 이 상수는 그냥 앞으로 뽑아내 줄게요. 이 상수를 앞으로 뽑아내 주면 지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상수를 앞으로 뽑아내주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A의 놈의 제곱은 그대로 앞으로 뽑히고요. A1 숫자 A1의 A의 놈, 그다음 두 번째는 숫자 A2의 A의 놈이 아니지 A 벡터.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해서 숫자 AN에다가 A의 벡터. 이렇게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숫자들한테 누가 다 곱해져 있는 거예요? A라는 벡터가 곱해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시 숫자와 그 벡터들 간의 곱에 대한 결합 법칙에 의해서 A의 놈의 제곱은 어떻게 생겼냐면 A라는 벡터는 앞으로 뽑혀 나오고 A1, A2 쭉 가서 AN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으면 원래 놈의 제곱은 원래 누구냐면 A 도트 프로덕트 A야. A 도트 프로덕트 A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로 쓸 수 있는 거는 9월 달에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A라는 벡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벡터를 지금 가로로 눕혀놨으니까 A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뭐 구했는데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는 A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구한 거죠. 스탠다드 매트릭스 구하는 기본이 E1에다가 그 행동시키고 첫 번째 컬럼, E2에다가 그 행동시키고 두 번째 컬럼, EN에다가 그 행동시키고 N번째 컬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꼴로 해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즉 이 그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는 지금 우리가 그 전까지는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컴포넌트를 찾았고요. 어떻게 찾았어요? 요렇게 해서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컴포넌트를 찾았고요.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코리스판딩 되는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존재를 할 건데 그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유도해 봤더니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오소고날 프로젝션 자체는 어떤 벡터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벡터이기 때문에 길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벡터의 길이는 또 어떻게 찾냐면은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행렬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시메트릭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찾아보면은 랭크가 1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A의 정체가 누구예요? A의 정체는 그 서브스페이스 W의 베이시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기다 직선을 만드는 베이시스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베이시스는 누가 됐으면 좋겠냐면 유니트한 애들이 되고 싶어. 왜냐면 R2에서도 우리 이렇게 생겼으면은 뭐 5,0 이런 애를 기준으로 안 잡고 1,0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도 0,1을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9월 달부터 얘기했지만 우리는 되게 스탠다드하고 유니트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A라는 임의의 벡터로 잡지 말고 길이가 일자리 벡터로 잡아보자는 거죠. 길이가 일자리 벡터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W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W가 이렇게 생겼으면 W의 베이시스는 이게 A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A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길이 일자리 U로 잡아보자는 거죠. 그럼 누가 와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은 A 대신에 유니트 벡터 U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은 스탠다드 매트릭스라는 거는 이 스탠다드 매트릭스의 모양을 보기 좋게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얘가 원래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가 A의 놈의 제곱 아니겠어요? 얘가 원래 생긴 모양은 A의 놈의 제곱이잖아요. 이 곱하기 A 트랜스포즈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U로 바뀌면 U의 놈의 제곱분의 1에 U 곱하기 U 트랜스포즈 이렇게 생겼는데 U라는 것이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이기 때문에 길이 1이잖아요. 그래서 1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베이시스를 일반 베이시스를 안 쓰고 유니트 벡터를 베이시스로 쓰면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훨씬 더 간단해져요. 그래서 U 곱하기 U 트랜스포즈가 스탠다드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죠. 누구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되는 게 아니라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되는 거겠죠. 간단하게. 자,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예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우리가 R3에 그 지금 요 예제 지금 이 예제는 R3에 어떤 그
오소고날 프로젝션이 있는데 어디 위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냐면은 이 1, 마이너스 4, 뭐 2 위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는 그런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었을 때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구하라잖아요. 스탠다드 매트릭스 이렇게 구하는 거 우리는 좀 전까지 계속 유도를 했으니까 그대로 찾아보죠. 그럼 행렬 A, 아니 벡터 A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A 트랜스포즈는 얘 원래 컬럼 벡터니까 눕혀야 되겠지. 이렇게 눕히고요. A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도트 프로덕트 한그 결과하고 같으니까 21 이렇게 남고요. 그다음에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 A가 지금 컬럼 벡터인데 트랜스포즈가 로우로 가서 누워야 되는데 옆에 가서 누우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얘 3 곱하기 1짜리 행렬인데 이게 1 곱하기 3짜리 행렬이니까 결국 그 결과 행렬은 3 곱하기 3짜리 이런 행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리니어 오퍼레이터 시절에 오소고날 프로젝션에 대한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2 곱하기 2짜리에서 유도하기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하물며 3 곱하기 3짜리에서 그 스탠다드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R4라던가 R5라던가 그보다 더 높은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그걸 찾는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스탠다드 매트릭스 벡터가 존재를 한다면 그 우리가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는 그 서브 스페이스에 베이시스를 안다면은 무조건 어느 차원이라도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굉장히 제가 궁금하네요.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자, 그러면은 이제 B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B번은 뭐라고 했냐면은 x라는 게 2, 마이너스 1, 뭐 3, 뭐 이렇게 생긴 애인데요. 아까 그 A라는 여기 A 있죠. 그 A에 의해서 스팬된 직선 위로 저 벡터 X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찾기 위해서 방금 만든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래요. 이용하면 되지. 자, 아까 그 2x2짜리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뭐 코사인 제곱 세타에 코사인 세타, 뭐 사인 세타, 사인과 코사인은 이게 그 서로 그 교환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2x2에서만 이런 거고 3x3에서는 유도 굉장히 힘든데 4x4 이러면 더 힘들 텐데 우리가 그냥 요 공식을 아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넣어주면은 우리가 이 R3에 1, 마이너스 4,2라는 x, y, z가 이렇게 있으면 1, 마이너스 4, 2라는 벡터는 뭐 어떻게 생겼을까요? 1, 마이너스 4, 아니 마이너스 이쪽에 있고 2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서브스페이스 W 직선이죠. 이 위로 2, 마이너스 1, 3이라는 2, 마이너스 1, 3이라는 어떤 벡터의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킨 값을 금방 이 벡터를 적용시키면 금방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쉽죠, 그죠? 자, 이제 이 스탠다드 매트릭스 P가 3x3로 굉장히 거대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분의 1에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코리스판딩 되는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게 생겼죠. 3x3로. 근데 얘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뭐냐면은 랭크 1이라는 거지. 이 랭크 1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실은 얘가 로우가 3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로우가 1개밖에 없어.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얘 사실 21을 곱했으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21을 앞으로 뽑아내고 요 행렬만 이렇게 보죠. 요 행렬만 보면은요. 1행을 마이너스 4배 해봐라. 2행 되지. 그 다음에 1행을 2배 해봐라.
세 번째 행이 되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1행에 의해서 2행과 3행이 다 없어지면서 실제로 살아남아 있는 로우는 몇 개냐면 한 개밖에 없어서 랭크가 1이에요. 이제 그래서 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겠죠.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이제 이런 제가 아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요 절만 끝내면 바로 수업을 끝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 절이 끝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서 제가 뭐 되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를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 보통 일반 대면 수업에서 우리 리니어 엘지브라가 보강을 안 했던 적이 없어요. 맨날 3시간씩 보강했었거든요. 진도 맞추려고. 진도를 누구랑 맞추고 싶은 거냐면 누구 다른 선생님들이나 뭐 상대나 아니 공대나 뭐 우리 이 이과대랑 맞추고 싶은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벡터의 개념을 모르는 여러분들을 1장의 벡터부터 시작을 해서 뭐까지 꼭 가르쳐야 되냐면은 싱귤러 밸류 데컴포지션이라는 것까지 꼭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왜냐면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그보다 더 저희 과목보다 리니어 엘지브라가 반드시 필요한 다른 그 과목들을 배울 때 싱귤러 밸류 데컴포지션을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게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까지 꼭 가야 되니까 항상 보강을 했어야만 했어. 근데 우리 과목은 사실은 보강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길게 합니다.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되게 싫어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네, 시작해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라인 위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하는 것만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Rn에 있는 평면 위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는 걸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벡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거 잠깐 딴 얘기를 좀 하면은 제가 이제 뭐 EBS의 뭐 수학에 관련되는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무슨 뭐 이렇게 수학자들은 이렇게 고차원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자들 고차원 못 보고요. 그런 눈 없고요. 그러면은 뭐를 하냐면은 수학자들은 고차원을 계산할 수 있어요. 고차원 어떻게 계산해요? 늘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우리가 벡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고차원을 설명을 하는 거지. 우리가 R1 1차원에서는 컴포넌트 1개고요. 2차원에서는 컴포넌트가 2개고요. 3차원에서는 컴포넌트가 3개고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에서는 그러니까 4차원에서는 컴포넌트 공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으니까 컴포넌트 4개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Rn 차원은 컴포넌트가 n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그림을 어디까지만 그릴 수가 있냐면 R3밖에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R3밖에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는 R3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평면 위로 하나의 직선에 오소고날 프로젝션 요 그림밖에 못 그려요. 왜냐면 우리는 축 3개밖에 못 그리는 거거든. R3라는 건 축 3개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평면이라는 게 축 2개를 벌써 잡아먹고 그 다음에 걔를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고 싶어 대상인 X라는 벡터가 존재를 하면은 우리는 이미 평면 위로 하나의 직선의 오소고날 프로젝션만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은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Rn에 있는 그러니까 그 R3에 있는 플레인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 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플레인이라는 게 R3만 있는 건 아니고 Rn에 또 이거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의 컴포넌트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나머지 개념들은 막 확장을 시키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서브스페이스 위로의 프로젝션 시어리라는 중요한 개념을 볼게요. 자, 이 중요한 개념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9월 달로 돌아가 보면 벡터에는 프리 벡터와 바운디드 벡터가 있는데 우리 과목에서는 프리 벡터만 따진다. 프리 벡터는 뭐고 바운디드 벡터는 뭐냐면 바운디드 벡터는 시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작한 데가 다르면 다 다른 벡터. 근데 우리는 프리 벡터를 따지기 때문에 시작한 데가 달라도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다 똑같은 벡터. 이렇게 보기로 한 거잖아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Rn에 W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있어요. 자, Rn에 W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있으면
우리는 RNA 2차원 공간이 이런 W밖에 못 그려 지금. 자, 그런데 RNA는 X라는 어떤 벡터가 있어요. 벡터 한 개는 뭘 스팬하겠어요? 직선 한 개를 스팬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W라는 지금 서브스페이스가 있고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에 말고 이제 X라는 벡터가 있어요. 자, 얘를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켜보죠. 그럼 이렇게 오소고날 프로젝션 이렇게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의 이름은 우리가 여전히 X1이에요. X1인데 이거 아까 X2라고 불렀죠. 근데 이 X2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벡터 지금 이렇게 생긴 아니 잘못 그렸어요. 자, 얘가 X면 얘 옥소고날 프로젝션 시킨 여기는 X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누구냐면 X2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프리벡터를 따지기 때문에 X2는 지금 어떤 거냐면 수선에 발을 내린 거지. 수선에 발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X라는 벡터하고 이 X2라는 아니 W라는 서브스페이스하고 이 X2하고는 어떠냐면 수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프리벡터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X2가 쭉쭉쭉쭉 가가지고 요로 이렇게 원점을 맞춰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요 자리로 이렇게 쭉쭉쭉쭉 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평면이에요. 그 다음에 얘하고 수직인 누구를 찾았어요. 오소고날 하죠. 그 다음에 이 바닥이 2차원이잖아요. 직선은 1차원이죠. 2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컴플리먼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X라는 건 X는 아까도 했지만 X1 더하기 X2 얘가 X1이면 얘가 X2잖아요. 근데 X1의 이름은 프로젝션 시키기를 누구를 X를 어디로 W 위로 프로젝션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X2의 이름은 누구냐면 얘도 요렇게 생긴 벡터를 요렇게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랑 똑같아요. 얘로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랑 똑같은 거죠. 요거 연필이랑 종이 가지고 한 번만 해보세요. 자, 얘는 그러면 더하기 프로젝션을 시키기를 누구를 다 여전히 X를 어디로 얘가 누구예요? 얘가 W면 얘는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잖아요. 그래서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X는 X1 더하기 X2예요. 근데 X1은 어디에 있냐면 W 위에 있고요. X2는 지금 봐서 알겠지만 누구 위에 있냐면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X1은 뭐냐면 X의 W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이고요. X2는 누구냐면 원래 오리지널리는 얘가 X2인데 프리벡터니까 이렇게 가면은 X2는 X의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인 거죠. 그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있는 거죠. 되게 쉽죠, 그죠? 자, 이제 얘를 증명을 할 건데 굉장히 열심히 증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가볍게 증명할 거거든요. 근데 이 가벼운 증명에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사용할 정말 수많은 개념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제가 너무 설명이 길어서 되게 싫겠지만 끝이 보이고 있어. 자,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W라는 서브스페이스는 제로 서브스페이스가 되면 이 모든 이론이 다 잘 안 되기 때문에 W는 제로 서브스페이스는 아닌 걸로 칠 거예요. 그러면은 W가 제로 서브스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W가 누군지 간에 W에게는 베이시스가 존재를 하겠죠. 그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베이시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베이시스를 이루는 벡터들은 전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자, 그래서 W1, W2, WK를 W라는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W1, W2, WK를 가지고 뭐를 구성을 하냐면 W1을 세워가지고 첫 번째 컬럼
그 다음에 W2를 세워서 두 번째 컬럼, 그래서 WK를 세워가지고 K번째 컬럼을 만들어서 매트릭스 M을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매트릭스 M을 구성을 하면은요, 이 매트릭스 M이라는 거는 W의 베이시스인 W1, W2, WK로 이루어졌는데, 베이시스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이 행렬 M의 컬럼들은 전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 전체 컬럼이 전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은 우리는 뭘 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이 행렬 M은 구성하는 순간부터 이미 풀 컬럼 랭크를 가져요. 됐나요? 자, 한편 W라는 애를 보면, W는 지금 W1, W2, WK가 누구냐면은 행렬 M의 어떤 그 컬럼 벡터니까요. 그 행렬 M의 컬럼 벡터들을 베이시스로 갖는 서브 스페이스인 거잖아요. 따라서 W는 행렬 M의 컬럼 스페이스예요. 자, 로우 스페이스는 누구하고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예요? 로우 스페이스의 영혼의 단짝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널 스페이스예요. 자, 그러면 컬럼 스페이스의 영혼의 단짝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누구죠?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행렬은 뭘 따져요? M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W가 만약에 M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M의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가 되는 거겠죠. 자, 이 정리, 이 프로젝션 시오리 포 서브스페이스의 되게 중요한 애는 뭘까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x1 더하기 x2가 x를 이루는데 x1은 w 안에 있고 x2는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안에 있다. 이 말이 지금 중요할까요? 아니요. 이 정리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exactly one way로 표현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사실은 이 정리의 증명이에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는 x1을 어떻게 잡냐면 x의 w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으로 잡아요. 이 뜻은 x1이 어디 있다는 거냐면 어쨌거나 w 위에 있어요. 아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도 x1은 어쨌거나 w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오소고날 프로젝션이 그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x1은 어쨌거나 w 안에 있어요. w가 누구예요? 매트릭스 M의 컬럼 스페이스예요. 이 뜻은 x1은 매트릭스 M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얘가 예를 들어 1,0,0 하고 0,0,1로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예요. 자, 뭐 아니면은 0,1,0 할까요? XY 평면으로 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어떤 벡터가 예를 들어 3,7,0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3 곱하기 1, 0, 0 더하기 7 곱하기 0, 0, 1 즉 이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컬럼 벡터로 갖는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면 이 컬럼 벡터를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x1은 M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와요. 왜? x1은 M에 있는 컬럼들을 여기 지웠지만 M에 있는 컬럼들을 M의 컬럼들을 베이시스로 갖는 서브스페이스 W 위에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X1은 M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와요. 근데 X1이 M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X1은
m의 컬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x1이 m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x1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가 w1이 첫 번째 컬럼 m이 w1, w2, WK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X1이 이것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W1 뭐 X1 더하기 W2 뭐 X2 더하기 쭉 가서 뭐 WK XK 이렇게 생겼어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모으면 W1, W2 쭉 가서 WK에 X1, X2, XN을 모아주면 XK를 모아주면 X1, X2 쭉 XK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X1이 M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자, 이제 X2는 어디에 있냐면 눈이 있으니까 우리 보이잖아요. X2는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X2는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안에 있는데 지금 W는 뭐냐면 행렬 M의 입장에서는 컬럼 스페이스거든. 그런데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니까 컬럼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잖아. 그러니까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M의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안에 있어요. 자, 이 뜻은 다시 자, 힘든 거 충분히 알아. 근데 하나도 안 힘들어. 자, 우리가 W라는 서브 스페이스가 있어. 이 W에는 베이시스가 있어. 그 베이시스로 쭉 세워놓으면 M이라는 행렬이 이루어져. 근데 이 M이라는 행렬은 베이시스들을 컬럼으로 갔기 때문에 이 행렬 M의 컬럼 스페이스가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가 누구냐면 W야. 그런데 행렬 M의 입장에서 W는 컬럼 스페이스면은 컬럼 스페이스는 누구하고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냐면은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하고 컬럼 스페이스는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관계에 있는 거예요. X1이 W 안에 있다면 X2는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X1이 M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다면 X2는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M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M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게 뭔데? M 트랜스포즈의 해라는 거잖아. 그러면 M 트랜스포즈 X2 이꼴 제로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근데 X2의 이름은 X 빼기 X1인 건 아까부터 한 거죠. 그래서 X 빼기 X1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X1을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MV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X1 대신에 MV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풀어요. 그러면은 M 트랜스포즈 곱하기 M 빼기 M 트랜스포즈 곱하기 MV 이렇게 생겼는데 M 트랜스포즈 곱하기 MV를 우변으로 넘기고 우변 좌변을 바꿔주면 M 트랜스포즈 곱하기 MV는 M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 뭐 찾아주고 있는지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뭐 찾아주고 있냐면 X1이라도 찾으면 참 좋겠어. 근데 이 X1의 정체는 뭐냐면 MV인데 V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요 식에서 봤더니 V라는 애는 어머, 근데 이 식을 가만히 잘 봤더니 자, 이거를 하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거를 리뷰를까지 했나 보다. 그지? M은 누구냐면 W1, W2, WK라는 베이시스를 컬럼으로 갖는 행렬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전체 차원의 서브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체 차원을 이루지는 못해. 그러니까 M이라는 행렬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스퀘어 매트릭스는 아니에요.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데 스퀘어 행세를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스퀘어가 되면서 더 좋은 것은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M은 원래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야 지금.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딱 곱하면 뭐가 되냐면 스퀘어 매트릭스가 됨과 동시에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버터블 매트릭스는 유니크 솔루션을 보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이거는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의 벡터를 곱해서 얘 벡터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인버터블 매트릭스인데 인버터블 매트릭스는 유니크 솔루션을 보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인버스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은 V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냐면 M 트랜스포즈 곱하기 M의 인버스 곱하기 M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이렇게 생겼는데다가 유니크해. 왜? 인버터블 매트릭스는 유니크 솔루션을 보장을 해주니까 이렇게 되면서 X1의 정체도 밝혀내고 X1은 누구예요? M에다가 요거 곱하면 X1이잖아요. 거기다가 exactly one way, 딱 하나의 방법으로, 즉 유니크니스가 보장된 상태로 우리가 V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니까 내가 이거 다시 리뷰 안 해주는데 이거 2번 들으세요. 되게 복잡한데 이게 개념이 한 개도 복잡하지 않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왜 복잡하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되게 처음 보는 개념이라서 그래요. 두 번째,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지금 다 이렇게 유니파잉 되고 있잖아. 앞에서 배운 내용이 모디파이 되면서 앞에서 배운 게 소화가 아직 안 됐어.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앞으로 넘겨서 다시 보고 그러면서 이거를 꼭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아까도 우리 x1을 찾았는데 x1이 a의 놈의 제곱에 x 도트 프로덕트 a는 a 곱하기 이렇게 찾았는데 그래놓고 이거 x1을 뭐라고 불렀냐면 프로젝션의 누구 x의 프로젝션인데 누구 위에서의 프로젝션이라고 a를 베이시스로 갖는 서브스페이스 위에 프로젝션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자, 지금 X1이 어떻게 생겼냐면 MV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V는 누구냐면 얘인 거거든. 그러면 지금 X1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M 곱하기 얘 V, 그래서 M 트랜스포즈 곱하기 M의 인버스에 M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X1이에요. X1은 누구예요? 오소고날 프로젝션 그 자체예요. 어디 위로? 얘는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누구의? X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이에요. 어디 위로? W라는 서브스페이스 위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이게 X를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 식을 요렇게 한번 봅시다. 이 식을 X야 너는 오소고날 프로젝션이 되렴 이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X야 너는 오소고날 프로젝션이 되렴 이런 건데 이 행렬을 곱해서 오소고날 프로젝션이 되렴 이게 뭐예요? 리니어 오퍼레이터잖아요. 지금 얘는 X는 X1이 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야. 이 X1이 누구냐면 프로젝션 W X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항상 누구를 달고 나와요? 스탠다드 매트릭스 코리스판딩 되는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코리스판딩 되는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누구겠어요? 얘겠죠. 그래서 X를 오소고날 프로젝션 X1 혹은 오소고날 프로젝션으로 보내는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2번 들으세요. 자, 이제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모든 과정이 다 이해가 됐다면 얘를 볼게요. R3에 평면이 있는데 x-4y 더하기 2z 이퀄 0 하이퍼플레인이죠.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평면 위로 무슨 벡터를 가져다 대더라도 자, R3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제가 이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R3에 저렇게 생긴 평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긴 평면 위로 무슨 벡터를 가져다가 되더라도 이 위에 있는 오소고날 프로젝션 되는 컴포넌트를 찾아주는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 그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누구예요? 얘죠. 얘를 찾아줘야 되겠지. 이 P를 찾아줘야 되겠지. 어렵지 않아요. 이 P를 찾아줘야 되겠지. 어렵지 않는데 다만 헷갈릴 뿐이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찾아줘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녹음된 동영상이 있잖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되지. 자,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M의 정체를 밝혀볼까? M들이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M의 정체는 뭐예요?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컬럼 벡터로 갖는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브스페이스가 누구예요? 이게 서브스페이스잖아. 얘의 베이시스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럼 얘의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만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쉽게는 x는 4y-2z 이렇게 만들어주면 y를 t1으로 두고 z를 t2로 두면 x는 4t1 빼기 2t2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여기서 t1 있는 놈 없는 놈 이렇게 해주면 얘와 얘가 베이시스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베이시스로 갖는 행렬 m을 구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먼저 m 트랜스포즈 곱하기 m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에 이제 인버스를 계산해 주고요. 다시 m을 앞에다 곱해 주고요. 또 m 트랜스포즈를 뒤에다 곱해 주면 이 행렬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계산해 주면 여기다가 무슨 벡터를 가져다가 곱해도 그 결과는 이 평면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된 컴포넌트라는 거죠. B번은 뭐냐면은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그렇게 행렬을 만들었으면 그 행렬을 이용을 해서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시켜봐. 1,0,4 그러면 1,0,4를 이 행렬에 다가 적용시키면 이 컴포넌트가 나오는데 이 컴포넌트는 뭐냐면 R3에 아까 뭐 벡터 이름 평면 이름이 x-4y 더하기 2z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저렇게 안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1,0,4라는 벡터가 막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런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의 이 평면 위로에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킨 컴포넌트의 이름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이 다음부터는 사실은 생략이에요. 그런데 아이덴포텐트 혹은 닐포텐트 뭐 이런 개념이 조금 중요해서 아이덴포텐트까지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끝이 다 와가요. 그리고 길게 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자, 아이덴포텐트라는 건 뭐냐면은요. 제곱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아이덴포텐트예요. 매트릭스가 있는데 제곱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요. 어떤 매트릭스가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표현을 하는 그런 매트릭스는 아이덴포텐트의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n by n짜리 매트릭스야. n by n짜리 매트릭스가 Rn의 k 디멘셔널한 서브스페이스 W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포텐트라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덴포텐트는 제곱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해보면은 이 지금 P가 누구냐면은 얘가 P거든요. 얘를 트랜스포즈 시키면은 자기 자신 P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트랜스포즈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걸 우리가 시메트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가 지금 누구죠? 얘가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스탠다드 매트릭스거든. 근데 이거를 제곱을 시켜보면 그냥 제곱해보면 안에 있는 애들은 막 없어지고 막 그러면서 얘가 사실은 P의 제곱이 P하고 같아져요. 즉 P의 제곱이 P라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은 아이덴포텐트고요. 자, 그 다음에 시메트릭하고 아이덴포텐트 하며 랭크가 K, 그러니까는 K 디멘셔널한 서브스페이스에게는 K개의 베이시스가 있을 것이고 그 K개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풀 컬럼 랭크로 갖고 있는 매트릭스 M을 구성해서 이걸 다 이야기를 하니까 시메트릭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포텐트 하고요. 랭크가 K면은 우리가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으면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라는 게 이 정리예요. 근데 이 정리는 우리는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만 구성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 정리는 우리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제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행렬을 무슨 성질이라고 부르냐면 아이덴포텐트한 성질이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자, 이제 이 다음부터는 다 생략인데 얘가 왜 생략인지 가르쳐 줄게요.
자, 이게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은 이미 클로즈드 된 과목이어서 선형대수학에서 뭐 더 궁금한 점이 없어. 그런데 선형대수학이 그 시대의 배경에 따라서 수학이라는 거는 뭐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쓰임새가 다양해요. 옛날에는 어떤 차원이나 공간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둬서 굉장히 증명을 중요시 여겼다면, 제가 이 선형대수학을 배우던 시절에는 거대 계산이 이슈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대한 매트릭스를 계산해낼 수 있는 어떤 함수에 대한 알고리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어떤 머신러닝, 딥러닝, 그러니까 데이터들의 공간과 차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이제 공간과 차원이 중요해졌거든요. 자, 그런데 공간과 차원을 이해하는 학생들이 되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든 면이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MIT의 스트랑이라는 교수님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우리 이 부시비가 쓴 이 책을 교재로 하기 전에 공대에서는 스트랑 책을 교재로 리니어 엘지브라를 가르쳤었는데, 스트랑이라는 MIT의 교수님이, 이분은 뉴메리컬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수치 해석을, 제가 전공한 수치 해석 학자인데, 수치 해석을 할 때 너무 우리가 거대 계산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거대 계산의 알고리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리니어 엘지브라를 굉장히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셨어요. 그러면서 스트랑 다이아그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되게 설명을 잘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스트랑 다이아그램이 학부생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학부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부시비하고, 우리 책을 쓴 부시비하고 안톤도 스트랑 다이아그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놔서 저도 이 PPT를 만들기는 했으나, 이 스트랑 다이아그램에 있는 내용을 위에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트랑 다이아그램을 설명을 하면 이제 더 헷갈려해. 그래서 스트랑 다이아그램을 빼겠어요. 안 가르치고 이미 위에서 다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생략이에요. 됐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해가 없는 경우를 찾기 위해서 찾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이런 방법 말 한마디 없잖아요. 그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Best Approximation and Least Square로 넘어가서 바로 그 이슈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설명 듣느라고 정말 미안하고